지금 오늘 오전 저도 이제 발표를 쭉 들었고 오늘 사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저작권에 대한 세부 제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뭐 정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특정 기술에 대한 아주 이제 테크니컬한 뭐 어떤 뭐 어떻게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가, 그런 발표들도 굉장히 또 많이 있는데, 이 튜토리얼 세션에서는 지금 좀 도대체 어떤 도구들이 지금 있고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생성 AI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오는가라고 해서 제도나 어떻게 보면은 세부 기술에 대한 이슈보다도 실제로 도구들을 좀 제가 많이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탄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로 무엇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성 인공지능이 굉장히 새로운 도구죠. 그렇죠? 근데 새로운 도구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명되어 왔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1812년도에 방직기가 새로 발명이 됐을 때, 당시에 노동자들이 방직기를 이제 부시는 러타이트 운동이 그 당시에 있었었죠. 그리고 1839년도에 사진기가 처음 발명이 됐을 때도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극단적인 경우로 판화 작가나 그림을 그리던 예술가들 중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나의 이제 일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인 판단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1865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이제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지 처음에 잘 모르니까 마치 이게 자동차의 성능을 다 보여주지 못하게 적기조례라는 규제를 해서 저렇게 이제 빨리 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속도도 마음대로 못 냈어요. 그리고 앞에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됐고, 그래서 마차보다도 훨씬 좋은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규제가 많이 생겼던 거죠. 그 이후에는 물론 이제 그런 이슈들이 당연히 사라졌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마지막 보이시는 그림이 뭐냐면 이제 스팀 드릴인데요, 이게. 스팀 드릴이 우리가 이제 안반을 깰 때 예전에는 해머로 이제 안반을 깼었거든요. 근데 이제 1870년도에 이 드릴이 이제 발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노동자들이 또 이제 시위를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저 스팀 드릴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게 생겼다. 그래서 저기 그림 속에 보이시는 이렇게 존 헨리라고 하는 동상이 보이시는데, 그 사람이 해머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회사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나랑 저 스팀 드릴이랑 시합을 해서 내가 이기면 우리들의 고용을 보장해 달라라고 해서 이제 시합을 했는데, 그날 시합에서는 존 헨리가 이겼어요. 근데 이제 시합이 끝나고 나서 존 헨리가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상처뿐인 영광이 된 거죠. 지금 모두 다 스팀 드릴을 쓰고 있으니까. 요즘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저작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도에 대한 이슈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생기고 분쟁도 생기고 소송이 생기고 뭔가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되는 이런 시기가 과거에도 유사하게 굉장히 많았던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일자리 대체와 제도의 개선, 정책적인 문제들. 근데 그 이슈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력한 도구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이 호텔에서 알파고 그때 대국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그때도 지금처럼 인공지능이 뜨거웠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 잃어버릴 거다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아시겠지만 그 뒤로 6개월 지난 뒤로는 아무도 인공지능 얘기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그냥 그때 인공지능은 바둑의 문제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지금 온갖 거의 창작 분야들 다 포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법정 소송으로도 매일매일 사실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도구가 탄생할 때는 내가 하는 일과 가치가, 하는 일의 방식과 가치가 이제 바뀌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이게 1987년도에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매일매일 잘 쓰고 있는 엑셀이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엑셀이. 요 시기죠. 1987년도 요 시기인데, 과거에는 북키핑을 전부 다 손으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엑셀이 등장하게 되니까 손으로 기장 작업을 하시던 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반대로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하거나 이러신 새로운 어떻게 보면 직종들의 일들이 더 많이, 직군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일을 했던 북키퍼들 있잖아요. 그렇죠? 빨간색의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일자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0년이 넘게 걸려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일자리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는 매년은 내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게 체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줄어들어도 반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사실은 이렇게만 변화를 일으켜줘도 사회는 충분히 변화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변화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한테 이렇게 20년의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지금 그 제도가 정말 따라갈 수 없게끔 그런 일들이 당장 지금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시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은 과거와는 굉장히 양상이 다르다. 새로운 도구가 등장했던 아이폰이 등장했던 시기가 또 새로운 도구가 등장했었죠. 2007년도고 이때 타임지를 장식을 하게 됩니다. 아이폰이. 아이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이폰이 혁신을 일으켰지만 우리가 아이폰이 2007년도에 등장을 했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보시는 오른쪽 그래프가 모바일 광고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건데 하루아침에 다 모바일 광고 시장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2007년도에 보시면은 모바일 광고 시장이 집행되기 시작한 게 마켓을 형성한 게 2010년도부터예요.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2007년부터 10년까지 약 3년 동안은 플랫폼에 사람들이 거의 모여드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광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 모바일 혁명도 굉장히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시차는 줬다는 거죠. 2010년도부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바일에 광고를 많이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가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다운로드 받기 시작한 그 해입니다. 그때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으로 텍스트를 이제 주고받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차가 존재했다는 건데 지금의 그 GPT는 챗GPT 예를 들어서 생성인공지능 도구 중에 하나인 챗GPT는 벌써 1억 명의 가입자를 모으는데 2달밖에 안 걸리고 플랫폼에 사람이 모이는데 그리고 올해 챗GPT의 매출이 지금 약 한 1.7조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1.7조. 그러니까 단일 기간 최다 가입자를 이렇게 빨리 모으면서 이렇게 빠르게 매출을 올렸던 사례가 전례가 사실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크다는 뜻이고 이러한 생성 도구들이 사실은 챗GPT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생성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챗GPT가 이제는 텍스트 투 텍스트가 아니라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눈으로 GPT가 볼 수도 있고 챗GPT는 우리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와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말 그대로 4.0 플러스 버전을 유료 버전을 쓰시면은 저렇게 내가 사진을 보여주고 어떻게 대체하면 되는지를 물어보면 다 대답도 해주고 실제로 이제 달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림도 그려주죠. 이제는 PDF 문서를 올리게 되면 바로 분석도 해주고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던 챗GPT는 그냥 텍스트만 넣고 텍스트만 대답을 했는데 이제는 얘가 이제 눈도 뜨고 귀도 생기고 입도 트인 거죠. 말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어로 막 얘기를 해서 언어 학습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말 그대로 이제 멀티모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자전거 레버를 내가 이제 안장을 좀 낮추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GPT가 저렇게 대답을 해주고 보시는 것처럼 공구 사진을 보여줬더니 공구에 어떤 도구를 써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라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죠. 이게 불과 우리가 지금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챗GPT는 2021년도 이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챗GPT는 계산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텍스트만 주고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제약점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챗GPT는 빙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빙 모드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출처를 다 달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출처를 다 달아주고 그리고 정보가 훨씬 더 정확해지니까 하루 쉬는 시간이 좀 더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계산기,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플러그인을 작동을 시켰을 때 플러그인으로 계산기를 쓰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계산을 잘하게 된 똑똑해진 계산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도 잘하고 최신 정보로 답변도 해주고 주석도 달아주고 이제는 그림도 그려주고 이렇게 멀티모달로 진화되는 시기가 벌써 시간이 1년도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빠르게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유니티 부사장이 한 이제 2달쯤 전에 얘기를 했던 거죠. 컨퍼런스 콜에서 생성인공지능이 우리들 창작자들의 생산성을 한 100배 정도 높인다. 예전에 디지털 우리가 가상인간을 만드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전문가들이 4개월, 5개월 동안에 했던 일들을 이제는 이 생성인공지능으로 몇 분 만에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유니티라는 도구를 쓸 때도 우리가 그걸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배워야 되는데 그 도구 자체가 이제 그 도구가 인공지능과 결합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유니티로 우리가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이제 게임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가상 객체도 만들고 가상 인간도 만들고 가상 공간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프롬프트로 나는 이러이러한 공간을 만들고 이 가상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번개치는 효과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쓰는 자연어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프롬프트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를 생성해주는 모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도구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아주 과거에는 이 도구는 정말 전문가들만 쓸 수 있는 도구였는데 이제는 더 사용하기 편해지게 되니까 우리가 이 도구를 쓸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표현으로 1인 유니콘이 등장한다는 그런 표현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결국에 생성 인공지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 결국엔 우리가 디지털 세상을 사실은 다 생성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디지털 세상 안이 텍스트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만든 텍스트가 있고 사운드, 소리가 있고 뭐 작사 작곡하는 곡들이 있고 사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를 만들고 우리가 또 영상도 만들고 가상 공간도 만들고 가상 객체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가상 인간 객체 공간 다 만들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세상은 이 5가지 요소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조합들이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도 이 5가지 디지털 요소들을 우리는 만들어 왔어요.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워드로 글을 썼다. 그럼 텍스트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림판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소리를 녹음을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저작 도구가 다 있었는데 이제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수동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싶어라는 프롬프트로 자연어로 각각을 내가 다 만들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저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고 결합시키면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최근에 올해 쓴 이제 책 이름인데요. 이게 슈퍼게인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제 좀 기술을 했던 건데 이런 비트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가 하는 일에 생산성을 극강으로 높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촬영을 하는데 영화 세트를 만들고 배우를 고용을 하고 그게 이제 뭐 전속 고용되는 배우들도 있고 흔히 말하는데 엑스트라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어렵게 영화 한 장면을 밤새도록 찍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생성 인공지능으로 그것들을 만들어서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8만 원 만에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이제 스테빌리 AI CEO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생산성을 극강으로 높이는 사례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저 생성 인공지능이 5가지 요소들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 저 5가지 요소들을 사람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래서 그 대부분 다 전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전공을 하시면 더 잘할 수 있지만 내가 그걸 반드시 전공하지 않더라도 더 도구의 사용법을 익히게 되면은 작사 작곡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음악을 만들고 또 이제 뭐 소설을 쓰고 책을 쓰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도구들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런 일은 당연히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도구를 써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표현상으로 저는 슈퍼게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디오 방송국을 하나 만든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24시간 동안의 라디오 방송을 운영을 하려면은 1시간짜리 라디오 프로그램을 24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기획하고 막 방송 대본도 만들어야 되고 녹음하고 편집해야 되고 진행자도 막 섭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시작과 엔딩에 음악도 넣어야 되고 음악을 누가 요청하면 이제 선곡해서 이제 플레이도 해줘야 돼요. 우리 프로그램을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장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각각의 요소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지원해주는 굉장히 많은 생성 인공지능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잘 엮어서 완전히 라디오 GPT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 라디오 GPT는 사람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GPT가 라디오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하려고 하는 건 이제 TV GPT를 또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영상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도구를 잘 결합하고 통합하고 잘 활용을 하려는 시도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지금 이미 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보시는 게 이제 스포티파이에서 이번에 발표를 얼마 전에 했던 건데
지금 When you say the 제어의 word toxicity, how are you defining that? 저 You're saying 배우의 like 지금 toxic chemicals 영어가 que 저 사람의 introducimos en 어떤 거 nuestras 어디고 vidas, 전 en 세계 nuestra 언어로 piel, 진짜 바뀌고 있는 거죠. consumimos, inhalamos, tenemos a nuestro alrededor y que están en nuestros 인공지능이 alimentos, 지금 제가 etc. 사실 하고 있는 말도 이 생성 인공지능 How do you think? 전 세계 언어로 지금 O 저희 sea, a modo de 언어로 consejo, ya que lo estamos 방송되는 거예요. platicando, 그리고 a 이거 diario, 말고 우리가 ¿qué 이제 opinas 유튜브나 sobre 글로벌 los problemas 플랫폼에 difíciles del 얹으면은 mundo? 전 세계로 방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도구들이 You don't have to be in 정말 많이 생기고 있고 이제 사람이 완전히 개입하지 않은 TV 에피소드도 최근에 이제 하나 공개가 돼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막 이종의 형태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이나 창작자들이 나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저런 도구들을 굉장히 적시적소에 잘 활용한다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또 새로운 정체성을 또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느꼈던 일들을 시도해 보게 되는 사실은 특정 개인 몇 명이 방송국을 차린다, 라디오 방송국을 만든다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그렇죠? 예, 전혀 다른 형태로 또 새로운 시도들로 내가 만약에 작사 작곡을 하는 음악가가 돼본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언어나 굉장히 많은 시공간의 제약들을 이제 극복해 가면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 가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 개인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캄브리아기 폭발기에 정말 많은 종들이 등장을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 거의 엄청나게 많은 생성 인공지능 도구들이 제가 체감하기로는 정말 매일매일 나오고 있건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한 달 전에는 이런 거를 못했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도구들이 바로 기능들이 보강이 되고 또 기능들이 또 통합이 되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더 성능이 좋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가격은 더 낮아지면서 이런 도구들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생성 인공지능으로 생성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다양한 도구들이 이미 이제 등장을 하고 활용이 되고 있고,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미드저니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뭐 만들어주는 이미지, 그리고 정말 뭐 다양한 이번 소설을 써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챗GPT는 범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다 부탁할 수도 있지만은 아주 날카롭게 특정 영역들을 정말 잘하는. 그래서 내가 소설을 쓰고 싶은데 소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내가 설정해주고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 뭐 누구와 누구는 뭐 이제 뭐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고 누구와 누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이런 관계들을 설정해주고 어떤 소설을 쓸 것인가, 그러니까 뭐 고전물을 쓸 수도 있고 판타지 소설을 쓸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정해주고 소설을 쓰게 하고 사람과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책을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도구들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림도 그려주고 이제 글도 써주고 하니까 이제 바로 내가 출판이라는 게 사실은 아직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벽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30시간 만에 뭐 책 한 권 썼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PDF 북 같은 걸로는 정말 많은 책들이 이제 막 많이 올라오고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시위가 생기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생겼던 것처럼 이제 작가들이 이제 파업을 하고 지금은 잠깐은 일단락이 됐지만 여전히 갈등들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도 아니고,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 웹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첫 장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사회적인 이슈, 그런 갈등들이 사실은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도구의 힘이 강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을 갖고 계시는데 핸드폰으로 저렇게 촬영을 하시면 전혀 다른 형태의 포맷으로 영상을 바꿔주고, 지금 눈 위를 뛰어가고 있는데 저거를 이제 우주를 유영하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화 한 장면에서 저렇게 우주를 유영하는 장면이 필요하면은 세트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비디오를 완전히 다른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새로운 포매팅으로 그런 도구들이 이제 벌써 활용이 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저런 것들이 다음에 뭐 뮤직비디오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건물에 어떻게 보면 건물 이제 스카이뷰로 촬영을 할 때 헬기를 띄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정교해지고 더 다양하게 활용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앞으로도 지금의 상태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를 넣었을 때 이거를 비디오로 바꿔주는 거죠. 이제는
아까는 비디오 투 비디오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난 이러이러한 영상을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텍스트를 넣었을 때 그 영상을 만들어주는 도구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긴다면은, 크리에이터 한 명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갓파더 대작이잖아요. 그렇죠? 대작. 감독과 명배우들이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대작인데, 크리에이터 한 명이 저 생성인공지능 도구로 그냥 자기가 창작을 한 거예요. My 똑바로라는 father's no 작품을 different than any other powerful man. 혼자서 who's 만든 거죠. responsible for other people. 새로운 창작인데 어떻게 보면 한 편의 영화를 만들 수도 If I 있으면서 had this part, the 동시에 picture, 전혀 다른 puts me 어떻게 right 보면 back up on 영화의 top 이종 again. 형태가 등장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물론 대체도 있지만 제가 Hollywood 뒤쪽에도 big 말씀을 shot's 드릴 gonna 건데 give you what you 어떤 want. 새로운 Says there's 장르의 no chance. 등장이나 변형 I'm 쪽에서 gonna make him 굉장히 an offer he 많은 can't refuse. 변화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제 우리가 필름 페스티벌은 굉장히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AI 필름 페스티벌이라게 생긴 거죠. 이 AI 필름 페스티벌에서는 생성 인공지능 도구로 영화를 만들어서 작품을 내는 대회 페스티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영화를 만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페스티벌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영화를 참가자들한테 시간을 한 달 정도밖에 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런 새로운 이종의 이제 페스티벌이 생겼고, 이제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멀티플렉스 있잖아요. CGV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생성 인공지능 도구로 만든 영화를 상영도 지금 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그래서 아마 극장의 모습도 굉장히 나중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은 굉장히 좀 다채로워질 거고, 그 안에서 등장하는 영화들도 굉장히 좀 다양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도구들이 굉장히 또 많이 통합이 되고 있죠. 생성 도구들이.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그 5가지 엘리먼트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각각 제공해주는 도구들을 제공해주는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 도구들을 다 이제 통합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쓸 수 있게끔 막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추세들이 다 이렇게 통합 도구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한번 가입을 하거나 로그인했을 때 이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든다든가, 뭐 2D를 3D로 바꾼다든가, 다시 3D를 2D로 바꾼다든가, 바로 새로운 어떤 뭐 포스터를 만든다든가, 뭐 사람을 변형시킨다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이 버튼에서 이 제네레이트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매일매일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누르는 버튼이 검색의 서치 버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굉장히 많이 제너레이트 버튼들을 누르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 그 어도비 맥스에서 발표했던 것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제 저희 오프라인 옷 있잖아요. 옷을 그 젠 AI로 제어를 했을 때 옷이 그냥 바뀌는 것들을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AI로 내가 만약에 새로운 패턴들을 디자인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약간 어두운 색깔 이런 체크무늬인데 인공지능으로 패턴을 바꾸면 이 옷이 내일 출근할 때는 다른 색깔의 옷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디지털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과의 연결점들도 찾는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흥미진진한 부분들입니다. 컴퓨터로 대변되는 이른바 사이버 세계에서만 활동하는 사이버거스 아담이 가수와 지금 나온 지가 꽤 국내 됐습니다. 아주 꽤 등장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렇죠? 아담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1998년도거든요. 광고나 그때 사이버거스 아담 한 명 콘서트까지 만드는데 할 예정이라고. 이 당시에 기사들을 홍사훈 보면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뭐 5명, 6명이 몇 달 작업을 했고, 그 당시에 비용으로 안녕하세요, 얼마나 아담입니다. 얘기가 나왔냐면은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98년도에 몇 억이라는 돈은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사실 그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데 관심들이 사실은 많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가상인간을 만드는데 정말 이제 점점 비용이 더 낮아지고 있죠. 내가 원하는 가상인간, 아니면 그리고 나와 똑같은 모습의 가상인간, 그리고 이제 그 가상인간이 하는 말, 그리고 언어, 어톤과 뭐 밝게 말할 건지 좀 침착하게 얘기할 건지 어조까지 다 설정을 해서 이제 말하게 해주는, 말 그대로 아바타를 제작하는 비용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뭐 유튜브를 만드는 게 지금 굉장히 많죠. 보시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헤이젠이라는 또 생성 도구인데, 말 그대로 저런 인공지능을 뭐 실사 같은 모습이든 아바타의 모습이든 바로 만들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은 헤이젠에 등장하는 아바타들이 굉장히 제가 보기엔 꽤 있어요. 그걸 쓰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자기 컨텐츠를 만드는데. 이것도 지금 인공지능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아바타를 생성하고 만드는 그런 도구들이잖아요.
근데 이 도구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또 진화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챗GPT 아시잖아요, 그렇죠? 챗GPT에 플러그인으로 이 헤이즈인을 인스톨하게 보시면 이제 유료 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헤이즈인을 저렇게 인스톨하게 되면은 챗GPT 환경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아바타로 이러이러한 이미지 영상을 만들어 줘라고 이제 그냥 프롬프트를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만들어 줘요. 챗GPT에서 바로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챗GPT도 지능화된 생성 AI 도구고 젠 AI도 생성화된 AI 도구인데 이 도구들이 서로 연결해 가면서 사용자들을 더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한든 다음에 그럼 이건 내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그래서 저 아바타를 지금 여자인데 남자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그 화면으로 돌아가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거죠. 아바타를 다른 아바타로 바꿔주던가 줘라. 그리고 또 이제 저기서 그냥 바로 그거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 있잖아요. 말. 그리고 이제 뭐 저런 세부적인 설정들을 바꿔주면 바로 영상을 아바타 기반의 영상들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가 여러분들 게임 속에 들어가면 NPC들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NPC가 항상 똑같은 말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NPC는 보시는 것처럼 AI 파워드라고 그래서 지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때마다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상점에 들어가면 반응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안에 GPT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과 대화해서 얘기하고 행동까지도 부탁을 하는 거죠. 저렇게 저 총을 나에게 줘 그랬더니 얘가 총을 주죠. 근데 저런 NPC를 AI 기반의 NPC를 사용자들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NPC를 만들 거고 그 NPC는 이러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학습하고 있는 NPC를 만들어 줘 하면 저희 같은 사용자들도 저 NPC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든 NPC들을 말 그대로 AI 아바타들을 보시는 것처럼 로블록스나 아니면 디스코드나 다른 유니티 같은 플랫폼으로도 다시 보낼 수가 있어요. 호환을 시킬 수가 있게 돼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도구들 간에 지금 굉장히 지능화된 도구들이 연결돼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AI NPC를 만들었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저렇게 약간 실사화된 공간에 저런 한 명은 사람이고 한 명은 NPC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점점 자연스러워지니까 이제는 진짜로 저게 내가 만든 아바타가 사람인지 NPC인지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바타에 아마 이제 AI면 AI라고 표시를 이미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페토 같은 경우에 AI 기반으로 지금 그 아이템 만들면 AI 표시를 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구들 간의 통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기서 만든 AI NPC를 유니티라는 도구로 불러들여와서 이제 뭐 또다시 변형시키거나 뭐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한다거나 저렇게 뭐 백덤블링을 시키는 모션을 더 집어넣거나 저렇게 활용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AI 그 필름 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AI 패션 위크도 열렸어요. 여기는 우리가 원래 통상적으로 패션 위크는 전문 디자이너가 자기의 작품을 만들어 놓고 세트까지 구성이 된 상태에서 우리들은 그냥 관객으로만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도 이 AI 패션 위크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생성 이미지로 내가 원하는 패션 쇼의 이미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바닷속에서 저렇게 바닷속을 배경으로 바다와 같은 배경으로 저런 등장인물을 등장시키고 저런 옷을 디자인해서 나는 패션쇼를 하고 싶다라고 이 패션위크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사진을 생성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사진을 막 20장, 30장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패션위크에서 그걸 보고서 이제 순위를 매겨서 선정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랭킹 안에 들어온 특히 1등, 2등, 3등은 실제로 그 옷을 만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를 해줘요. 완전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패션위크랑은 전혀 다른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밸류체인이 완전히 지금 좀 바뀌고 있는 새로운 그 현상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작년에 그 LG가 엑사원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만들어 왔죠, 그렇죠? 그래서 박윤희 디자이너하고 엑사원에 있는 틸다하고 인간과 인공지능이 저렇게 협업하는 장면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박윤희 디자이너가 뉴욕 패션위크에 내가 나가고 싶은데 어떤 아이템이 좋겠냐라고 인공지능과 갖고 이제 둘이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햄버거나 고양이 컨셉은 어때라고 얘기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더니 꽃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은 꽃은 어때 그랬더니
박은혜 디자이너가 꽃 괜찮다 그래서 꽃으로 컨셉을 잡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한 거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패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꽃의 패턴을 계속 만들어 주고 그 패턴을 받아서 박윤혜 디자이너가 이제 변형시키고 자기가 이제 실제로 옷을 만들어서 패션위크에 참여를 했던 실제 케이스입니다. 2022년도였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야, 저런 초거대 인공지능을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으며 저건 박윤혜 디자이너쯤 되니까 저렇게 콜라보 프로젝트를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저런 도구를 쓸 수 있겠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미래가 나중에 올 거지만 나중에 오겠지, 그렇죠? 나중에 오겠지.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작년이었죠, 사실은 대부분 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기 패턴드 AI라는 인공지능이 보시면 저기 내가 원하는 패턴을 프롬프트로 넣으면 바로 패턴을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패턴을 만들고 우리는 패턴을 정말 많은 곳에 활용을 하죠. 옷을 만들거나 뭐 벽지를 만들거나 포장지를 만들거나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거나 이런 데에 다 만들 때 패턴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프롬프트로 만든 패턴을 저렇게 넣어서 실제로 이제 그 프린트 온 디맨드라고 하는 사업들은 이 디자인을 받아서 그냥 생산을 대체해 주죠. 그러니까 내가 생산 기반을 갖고 있지 않아도 저런 디자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도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요. 뭐 이미 웹툰도 그렇죠. 웹툰이 이제 인공지능이 밑그림도 그려주고 AI가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시도를 해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이게 웹툰 AI 페인터는 이제 자동 채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웹툰을 만들려면 스토리도 잘 짜야 되고 밑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채색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다 잘하던 아니면 분업을 하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도구들을 쓰는 자동화된 도구들을 쓰게 되면은 이제 이 도구들의 힘을 얻어서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도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시도를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GPT 무료 예를 들어 3.5, 유료 4.0들은 어떻게 보면 범용 GPT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이제는 버티칼로 나오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코미 코파일럿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얘는 특히나 만화 있잖아요, 만화는 엄청나게 또 학습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만화에 관한 한 GPT보다 훨씬 똑똑하죠. 학습을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버티칼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인공지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냐면은 이미 이제 연재가 끝난 만화들 있잖아요. 이미 연재가 끝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들이 아버님의 작품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아버님의 그랬던 화풍들을 다 인공지능이 학습시키게 하고 GPT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연재가 끝났지만 사후에도 스토리를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연재를 하게 되는 거죠. 원작자는 돌아가셨지만 대를 이어서 지금 새로운 시리즈를 연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됐죠, 그렇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 로블록스도 그 안에서 이제 스튜디오로 저렇게 3D 아이템을 만들고 게임을 만들 때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제너러티브 AI를 프롬프트로 저렇게 차 재질을 바꿔주고 뭐 자동차를 날아가게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프롬프트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기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겠죠. 네,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오게 될 것이고요. 음악을 만드는 도구들 계속해서 사실 이런 도구들이 사실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음악을 만들거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이 방이 있는데 제가 이 방을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그렇죠. 사진을 찍어서 인공지능한테 주면은 인공지능이 바로 3D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사실은 3D 공간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돈이 많이 들고 어렵고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사실은. 이제 그런 도구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게 되고, 이제는 조금 전에는 사진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휴대폰으로 이 방 안을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 방 안을 3D 공간으로 만들어주거나, 이 방 안에 있는 3D 객체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물병이 있는데, 그 물병을 따로 때려서 객체화 시킨다던가, 다른 걸로 바꾼다던가, 변형시킨다던가, 이런 일들을 인공지능이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굉장히 도구의 민주화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진화의 속도가 조금씩은 따로 차이가 있지만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래 보시는 이제 프롬프트에 뭐 이러이러한 360도 뭐 3개를 만들어줘, 이미지를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방이 있는데 저쪽에 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을 스케치하고
여기에 이제 뭐 빔 프로젝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기본적인 스케치를 해주고 나서 나는 이 방을 사이버펑크풍의 어떤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바로 이제 인공지능 공간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 공간을 만들어 주면 내가 이제 다양한 플랫폼에서 호환해 가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여기는 텍스트 투 메타버스라고 써 있죠. 텍스트를 썼을 때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로 저렇게 바로 이런 내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텍스트를 바로바로 반영해 가면서 이런 해상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잔디로 덮여져 있는데 이 잔디를 내가 이제 뭐 눈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눈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뒤쪽에 보면은 이제 가상인간을 불러들이거나 가상인간을 이동시키거나 그런 굉장히 많은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도구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진화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텅 비어 있는 가상 공간에 두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빌더봇이라는 인공지능이 생성 인공지능이죠, 사실은. 인공지능한테 이제 공간에서 만들라고 말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말로 얘기해 줬더니 바로바로 공간을 채우고 그리고 좀 있다가는 음악도 나옵니다. 뭐 바다가 있으니까 이제 뭐 바다 소리가 있어야겠죠. That's all AI generated. 이런 일을 만드는데 Actually, 이 공간을 let's add some 채우는데 alto 지금 cumulus 영상의 clouds. 시간은 사실은 이제 1분 남짓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Alright. 우리가 이 Let's add an island 도구들이 over there. 적용되는 방식들 분야들이 굉장히 Cool. How 다양하다. about we add 이런 some 공간에 제가 trees out 여러분들을 here? 모시고서 But, 세미나를 by the 한다면 sand.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let's get a picnic blanket down here. 그러니까 나중에는 Let's put up a 벌써 table. 시간이 다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3D 객체를 만드는 걸 넘어서 객체 바로 그 상태에서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하게 그런 걸 제가 만약에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어요. 롤러코스터를. 그 롤러코스터에다가 뭐 쇠구슬을 넣었다, 플라스틱 구슬을 넣었다, 뭐 어떤 물리적인 방법과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하게 하게 하는 거죠. 물리적인 법칙을 구현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자동차 회사의 부품을 디자인하는데 이러이러하게 생성을 해달라고 3D 객체를 만들고 객체만 만드는 걸 넘어서 이제 그 부품의 강도나 퍼포먼스들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생성 도구들을 그리고 또 포인트를 딱 찍어서 어떠어떠한 모양의 어떠어떠한 퍼포먼스로 디자인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바로 그걸 디자인해주는 생성 인공지능 도구죠. 이건 이제 B2B용으로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자동 운동화를 한번 스케치 디자인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이키 운동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저렇게 해서 프롬프트에다가 이 운동화는 이러이러한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렌더링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를 저렇게 만들어 주는데 이 다음 단계는 바로 이제 3D 프린터를 한번 찍어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시제품을 빠르게 만들고 아이디어를 구현해 보게 하는 말 그대로 굉장히 이제 다양한 탄업 디자인이나 뭐 B2B 영역들에도 지금 진화되는 방향이 우리 개인들이 쓸 수 있는 이제 범용 GPT 개인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 말고 각각의 개인들의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을 지원해 주려고 하게 되는 나만의 인공지능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방향으로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만약에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여태까지 생성 인공지능은 랜덤하게 뭔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만약에 나의 그림풍으로 100장의 그림을 그렸어요. 100장을 나만의 인공지능에 넣는 거예요. 그럼 얘는 내 거로만 생성을 해줘요. 내가 학습된 데이터로만.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 문제가 내 거로 내가 학습을 하는 거니까 저작권 문제가 없어지겠죠. 이제 그런 새로운 방식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생기는 게 있고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되는 부분들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를 만드는 밸류체인인데 밸류체인이 각각의 요소들의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밸류체인 전체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변형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도구들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뜻이고 이게 뭔가를 만들 땐 좀 목표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만들면은 그냥 재밌다 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한번 그리고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도구들을 연결시키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도구들을 우리가 이 슈퍼개인들이 혼자서도 일을 할 수 있지만 함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가상 인간도 만들고 뭐 변형시키고 공간도 만들고 움직임도 만들고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구들을 쓰고 같이 누군가와 같이 연결해서 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도 생기고 있다. 그리고 돌덩어리 안에
조각성이 있다는 거죠. 프롬프트를 잘 넣어야 잘 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저작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그 스스로 기업들이 이제 안전 조치를 만들거나 그리고 이제 뭐 합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들이 뭐 창작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 자율 규제들이 지금 사실 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인공지능이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스크래핑 해오잖아요. 스크래핑을 방지하는 기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워터마크,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기능도 있고 최근에 나왔던 건 이제 내가 만든 디지털 그림이나 영상들에 흔히 말하는 그 독성 암호를 넣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만약에 인공지능이 그거를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걔가 이제 그 독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내 작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나만의 데이터로 내가 학습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방식들, 기술적인 방식들이 생겨나고 있고 아마 이제 저작권위원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가이드라인을 좀 있으면 발표할 건데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공지능한테 맡겨놓으면은 결과물이 생산성으로 양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은 보면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충분히 개입을 하고 아이디어를 줘야지 퀄리티가 사실 높아지는 건 지금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계처럼 생각하는 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구를 쓸 때 내가 어떻게 잘 개입할 것인가 정말 중요하고 결국에 우리가 도구를 만들지만 그 도구는 다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치나 톱을 만들었더니 목수라는 직업이 또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생성 도구들이 직업을 만들 것이고 저렇게 우리가 좀 작은 생성 인공지능 도구들로 계속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조금 더 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로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구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막상 사용해 보면은 두려운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새롭게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런 한계를 한번 벗어나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나를 또 마땅한 시간도 될 수가 있어서 꼭 한번 많은 도구들을 잘 활용하시는 쪽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2분을 초과했는데요.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응답을 있으시면은 제가 조금 받아볼게요.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을 주셔도 괜찮고요. 예, 주시면은 예,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